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성들의 비혼타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이건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나름 신선하고 재밌더라고. 그리고 뭔가 나름 뭐라고 해야 될까 시사한 바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인데 일단 뭐 비혼이라는 단어 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레발 치지 말자라고 내가 일제에서 얘기를 했지만 왜 인생이란 거 이게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설레발 쳐서 좋을 게 없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런 비혼 추세 자체는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도 결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약간 80년대생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만 일도 다 벌려놓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허들도 엄청 높여놓고 그거 다 우리들이 한 짓이거든. 80년대생들이 한 짓이거든 그게. 근데 정작 그런 우리들보다 정작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지금의 20대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인구보건복지협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 여성의 57%가 그리고 남성의 37.6%가 결혼할 의향이 없는 편이거나 절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 나름 이게 20대 남녀 1000명을 설문한 결과니까 좀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다고. 그래도 편차가 좀 넓잖아. 100명도 아니고 1000명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게 안 좋은 것들 그냥 일단 이렇게 비혼이라는 추세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긴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비혼 타운이라는 게 생긴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비혼 타운의 목표가 되게 원대하더라고. 그래서 비혼타운 이게 보면 이게 뭐 비혼타운 같은 걸 만드는 협회가 이게 몇 개가 있는데 많진 않고 근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비혼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비혼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걸 떠나고 결국엔 뭐 개인이 사는 방식이 뭐 개인의 방식이냐 혼자 살든 뭐 결혼 안 하든 건 방식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하지만 여튼간에 여기서 하는 목적들은 단순히 동거인을 구하는 걸 떠나갖고 그리고 뭐 정보 공유를 넘어서 토크쇼도 개최하고 비평지도 발간하고 비혼 인식 개선 프로젝트까지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약간 과격한 방식으로 될 것 같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일단 이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로 이게 비혼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런 고독함과 외로움이거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어떻게 극복해보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동거인으로 구하게 되면 비용이 또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돈 잘 버는 사람들이야 벌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 소득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 남자한테 후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공계잖아. 대한민국은 이공계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잘 없잖아. 일자리.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자도 혼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절대로 쉽진 않거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렇게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전 말했던 거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같은 가치관, 야 비혼이다 이런 것들을 공통분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정신적인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육체적인 외로움도 달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호치민에 있을 때 5개월 정도 이게 살았다 했잖아. 호치민에. 근데 그 호치민 중에서도 그 호치민 그 시청인가? 거기에 호치민시 동상인데 있거든. 제가 그쪽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숙소가 그때로 따지면 조금 비싼 편이어서 한 달에 6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60만 원. 근데 물론 뭐 한 달에 60만 원이면 일본 이런 데서 엄청 싸다면 일본은 진짜 다 떨어져 가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 가도 훨씬 비싸는 것보다. 근데 호치민 같은 동남아권에서 60만 원이면 좀 비싸게 주는 편이란 말이야. 한 달에 아파트도 구할 수 있어 60만 원이면. 근데 이 60만 원짜리 숙소에 내가 왜 오래 있었냐면 살기가 되게 편했거든. 특히 나 같은 디지털 노마드한테.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문 열면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 부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로비도 엄청 넓고 천정도 엄청 높고 딱 트여갖고 뷰도 딱 트였고 이게 옥상 올라가면 나름 이제 그 호치민 이 뷰도 좀 괜찮아. 그리고 정원도 되게 이쁘게 잘 다듬어놨고 정원사도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도 나도 한번 살기가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으니까 거기서 계속 살게 되더라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나 같은 노마드들은 거기 한번 가면 이제 거기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여러 명의 노마드를 봤는데 그때 내가 좀 이게 한국인 디지털 노마드 여자분들 몇 명 봤거든. 근데 그분들 말했잖아. 일점 말한 것처럼 약간 되게 화나 있는 분들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지들끼리도 딱 서로 보면 한눈에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둘이 잘 지내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 되게 썩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별로였던 게 사람들 말해도 되게 이렇게 그
일하는 그 스태프들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 사람이 뭔가 좀 깔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그리고 걔가 항상 자기가 먹은 것도 설거지를 안 했어, 애가 항상. 그래서 그게 스태프를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근데 걔는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문제는 이게 나는 이제 그러다 난 무서워서 난 쫄아서 말도 못 걸었지, 그 여자한테는. 말도 못 걸고, 같이 일할 때도 나 항상 눈 깔고 내일만 이렇게 다다닥 했거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랑 똑같은 사람이 딱 한 명 딱 온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둘이 딱 한눈에 알아보잖아. 그 느낌 딱 오잖아. 이게, 나이 동지다, 이런 거. 그러니까 둘이 엄청 잘 지내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아, 저런 것들이 있으면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비혼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말했던, 제가 거주했던 것처럼 쉐어하우스 같은 형태로 굉장히 크게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독립된 방만 따로 있고, 뭐 화장실이 공용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깝냐면 사실 이게 남자들한테 필요해.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약간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떤 외압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거를 알게 모르게 좀 꾸역꾸역 참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참잖아. 담배 하나 물고 아니면 뭐 소주 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뭐 힘든 일이 있는데 소주 빨면서 에이 씨발 족같네 이러면서 내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딱 보고 씨발 저거 내 얘긴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외롭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려가고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낸 게 있는데,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서 진짜 안 좋은 게 그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고독사. 그 고독사의 나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60대, 70대 노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고독사가 지금은 거의 40대, 50대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암담한 그게 중앙일보 취재팀에서 부산에서 2달 동안 발생한 고독사를 분석해봤는데 13건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 결과 사망자가 남자가 12명이고 여자가 1명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이는 이 중에 40대 50대가 또 30%를 차지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독사의 대부분 남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요즘 들어서 또 제 유튜브에 그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뭐냐면 이게 되게 오랜 시간 살았어. 35살, 뭐 36살, 뭐 40살인데 이렇게 살았는데 못 살리면 죽어야 하나요? 이러는데 뭐 죽으란 말은 못하겠고, 일단은 나도 이렇게 말을 웬만하면 좋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그냥 입 다물고 마는 게, 보통 인생을 살아와서 35년, 40년까지 살았는데 모쏠로 살잖아. 그러면 그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40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40년이란 말이야. 가장 전성기란 말이야.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근육 빠지고, 근육도 이제 줄어들고, 이빨도 빠지고, 이렇게 뭐 발톱도 빠지고, 머리 안 빠지면 다행이지 뭐. 인생의 그 전성기의 40년을 이렇게 모쏠로 보냈다면 앞으로 남은 40년에도 안 생길 확률이 더 지배적이거든요. 훨씬 높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래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놨으면 어떻게든 이제 여자들이 붙겠지. 그래서 그 실버타운 가더라도 이게 연금 많은 할아버지가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라도 많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여자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럴 일은, 그런 기적 같은 시나리오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남은 게 뭐냐면 이런 비혼타운을 파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을 만나려고 일단 노력해야 되고, 당장 이게 소주병 이렇게 먹고 있다가 내가 이거 보잖아요. 그럼 일단 소주병 집어 던지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동호회부터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뭐 등산이든 뭐든 괜찮으니까. 등산이 괜찮겠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등산 동호회거든. 그러니까 등산 동호회 이런 거 찾아보시고, 요새는 등산 동호회도 연령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난 등산 되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맨날 친구들만 가서 가본 적은 없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운동하세요. 나이 들면 진짜 운동해야 돼.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안 좋은 생각에 안 사로잡힌단 말이야.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괴물이 돼간다고, 진짜로. 사람이 몸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외로움 타고 그러잖아. 그때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서 헬스장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헬스장은 사실 나이 들어서 가기가 좀 쫄려. 나도 좀 쫄린단 말이야, 사실. 헬스장 큰 데 가면 전부만 몸 미래가지고, 나도 몸에 안 좋은 몸은 아니거든 사실. 이 나이 치고는 좀 좋은 편이란 말이야. 근데도 이게 헬스장 사람들 몸 너무 좋고 그리고 다 이쁘고 젊고리가 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나이 이게 40대 넘은 일반적인 사람이면 헬스장 가기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그 근처에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 중에서 좀 큰 데 보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가격도 되게 싸.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얼마더라? 한 4만원 주면 석 달 하나. 그런데 거기 가면 연령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요.
높고, 그리고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얘기하기 더 쉽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맨 처음에 운동했었거든. 근데 할아버지들이 너무 말 걸려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인사하면 되게 좋아하거든, 할아버지들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가서 일단 얘기를 좀 하라고 했어. 일단 사람 만나서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결국엔 그 대화를 안 하니까, 여자들 어떻게든 대화를 하잖아. 대화 안 하니까 결국엔 뒤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혼탄을 보고 느꼈던 게, 일단 이런 것들이 남자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거 저거 내 얘기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술 줄이고 운동하고, 동사무소 헬스장 좀 부담 없으니까 이런 데 가서 일단 사람부터 일단 좀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드린 건, 요즘 들어서 제 유튜브 이런 걸 보다 보면 좀 뭐라 해야 할까, 뭐 공격적인 댓글이 수위가 조금 올라가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그냥 냅두자 주의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날카롭거나 단어 같은 것도 되게 이게 격한 단어 있잖아. 물론 나는 쓴단 말이야. 나는 쌍스러운 단어 쓰는데 그래서 나도 이런 말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댓글로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남겨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보면 제가 바로바로 블랙하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의 기준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쓴 댓글을 딱 보고 이거를 내 친구들이나 내 부모님이라던가 앞에서 당당하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아무쪼록 뭐 오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뭔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남성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일단 몸 관리 하셔야 돼요. 몸 관리하시고, 술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일단 여러분들 멘탈부터 조금씩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빰!